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번째 테마 4차원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4차원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영재교육원에서 했던 수업으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4차원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초정육면체는 정육면체를 그와 수직인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시킨 초입체를 의미한다. 초정육면체를 밑입체가 정육면체인 초기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밑입체의 부피를 V, 초높이, 다른 말로 이동거리를 H라고 하고 초부피를 W라고 하자. 초기둥의 초부피 W를 구하는 식을 세워라. 자, 우리가 4차원으로 확장했지만 그 전에 3차원까지에 해당되던 그것을 그대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답은 W는 V 곱하기 H, 즉 밑입체의 부피 곱하기 초부피가 나오겠죠. 문제 8입니다. 입체의 각 점을 한 점으로 이동시킨 초입체를 초뿔이라 한다. 초뿔의 초부피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해보자. 자, 가로 1, 2는 과정입니다. 가로 1,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4등분 했을 때 생기는 삼각형. 다른 말로 2차원 각풀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의 넓이를 A라고 두었고 A를 실제로 구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 넓이는 A제곱인데 4등분 했으므로 4분의 A제곱입니다. 이것을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A라 적을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죠. 가로 2번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를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6개의 사각뿔로 나누었을 때 하나의 사각뿔의 부피를 V라고 하면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는 부피가 A 세제곱이고 6등분이 되었으므로 6분의 A 세제곱입니다. 이것을 3분의 1 곱하기 A제곱 곱하기 2분의 A로 계산했고 이것은 바로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즉 우리가 사각뿔을 계산한 그 부피 계산과 같죠. 자, 그래서 가로 3번은 가로 1, 2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A인 초정육면체를 쪼갠 하나의 초각풀의 초부피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로 1, 2 그대로 확장하면 되겠죠. 해설입니다. 초정육면체는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고 각각의 정육면체를 밑입체로 하는 8개의 초각뿔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므로 하나의 초각뿔의 초부피는 W는 8분의 A 4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2분의 A 이렇게 해서 4분의 1 곱하기 밑입체의 부피 곱하기 초높이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가로 1번 원은 한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은 3개의 점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는 한 평면에 놓여 있지 않은 4개의 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초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그 다음 가로 2번 반원을 지름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시키면 3차원인 구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반원이 놓여 있는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반원을 회전시킨 결과이다. 초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입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가로 1번은 한 공간에 놓여 있지 않은 5개의 점에 의해 결정된다가 답입니다. 확장을 계속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 2번 답은 반구를 이 공간과 수직인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된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모든 것을
1, 2, 3차원 확장되었듯이 4차원으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초구가 만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다음을 참고하여 상상해 보아라 입니다. 자, 만약에 2차원인 원이 1차원인 직선을 지난다 라고 하면 생각해 보죠. 만나는 부분이 처음에는 점으로 시작해서 길이가 달라지는 직선이 되다가 다시 점으로 됐다가 탁 사라지겠죠. 자, 만약에 3차원 구가 2차원 평면 세개를 지난다라고 하면 처음에 만나는 부분이 점으로 시작했다가 넓이가 점점 달라지는 원이 되었다가 가장 큰 원이 된 상태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점으로 바뀌어서 탁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똑같이 생각해서 초구가 만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 나타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4차원 초구가 3차원 공간에 처음 나타나면 한 점으로 보이다가 점점 부피가 커져 가장 큰 공으로 보이다가 다시 부피가 작아져 한 점이 되어 3차원 공간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문제 11입니다. 3차원 공간이 휘어지면 어느 공간에 놓일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아라. 자, 이 문제의 의미는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다라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주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휘어진 1차원, 즉 곡선이라든지 용수철 모양 이런 것들은 1차원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2차원 또는 3차원에 놓일 수 있겠죠. 평평하지 않고 휘어진 2차원 평면은 2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이 휘어지면 이것은 4차원 이상의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즉, 휘어진 n차원 물체는 n보다 큰 차원에 놓일 수 있게 되겠죠. 문제 12입니다. 이제 곡률을 정의하는데 곡선의 곡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그러면 직선의 곡률은 얼마인가가 문제인데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곡률 반지름 라지 r분의 1 이것입니다. 그러면 직선의 곡률은 직선의 반지름은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곡률은 무한대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0이고 직선이 당연히 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곡률은 0이 맞죠. 문제 13번입니다. 곡면 위의 한 점 P에서의 곡률은 점 P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곡선 중에서 가장 큰 곡률을 M이라 하고 가장 작은 곡률을 N이라 할 때 K는 M 곱하기 N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곡면이 겉으로 부풀어 있으면 양수로 택하고 오므라들어 있으면 음수로 택합니다. 자, 평면의 곡률은 얼마인가? 답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평면의 곡률은 자, 아까 곡률의 정의가 가장 큰 곡률 곱하기 가장 작은 곡률이 됐는데 평면은 어떠한 직선을 이렇게 긋든지 간에 가장 큰 곡률도 0이고 가장 작은 곡률도 0이죠. 그래서 답은 0이 됩니다. 자, 바로 2번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공의 곡률 K를 구하여라 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공의 곡률은 가장 큰 곡률도 r분의 1이고 가장 작은 곡률도 r분의 1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r제곱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통, 원기둥의 옆면의 곡률 K를 구하라 입니다. r분의 1이 가장 큰 곡률일 것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해서 쭉 직선을 끌 수 있으니까 가장 작은 곡률은 0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r분의 1 곱하기 0은 0이 답이겠죠. 그 다음에 음의 곡률을 가진 곡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을 잡았을 때 볼록하면서 동시에 오목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절구통 모양 입체의 옆면의 곡률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문제 14입니다. 양의 곡률을 가진 곡면과 음의 곡률을 가진 곡면에서 평행선의 존재성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가로 2번 양의 곡률을 가진 곡면과
음의 공률을 가진 곡면에서의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비유클리드 기하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답만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양의 공률을 가진 곡면에서는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고 음의 공률을 가진 곡면에서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가 답인데, 예를 들어서 양의 공률을 가진 곡면이라고 하면 구면 기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면에서는 대원, 즉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잘리는 부분이 대원이 되겠죠. 그 대원이 직선이기 때문에 그 직선 두 개를 어떻게 가져오든 간에 항상 만나게 되어서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의 공률을 가진 곡면은 쌍곡기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점을 잡았을 때에 그 점을 지나는 곡선과 평행한 무수히 많은 쌍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의 공률을 가진 곡면에서는 아까 구면기하에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기타 피크 모양 같은 볼록한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이때 180도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음의 공률을 가진 곡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쌍곡기하에서는 안으로 오므라든 삼각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보다 작게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